이 문제로 정부서에 갔더니 센서 문제라고 진단을 했고요. 수리비가 무려 180만원 이상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냉각수 경고등이 떠서 점검받으러 갔더니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로 약 200만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야, 차는 진짜 좋은데 이 관리비가 너무 부담된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마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중고차 구매할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차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 수입차 잘못 샀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한 번쯤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입차는 정말 간지나는 하차감과 그리고 우수한 성능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들은 하지만 몇몇 모델은 이 고질적인 문제나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서 구매 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저희 카센터 사장님과 실제 차주분들과 상담하면서 직접 들었던 얘기들을 각 차량의 주요 결함, 예상 수리비, 유지 관리 팁 등을 실제 경험담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종이나 자주 발생하는 고장 사례는 우리가 구매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왜요?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대형 SUV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강렬한 파워트레인을 갖춰서 가족여행이나 패밀리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3열 시트까지 갖춰 있어서 최대 7명이 탑승이 가능하고요. 적재 공간도 충분해서 장거리 여행에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차량이죠. 또한 4륜 구동 옵션이 있어서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이 포드 익스플로러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지비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익스플로러는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변속기 문제입니다. 주행 중 변속기가 울컥거리거나 기어 변속이 부드럽지 않다는 불만이 자주 제기되곤 합니다. 제 친구가 새 차로 구매했던 익스플로러 역시 약 2년 정도 사용 후에 변속기에서 심한 울컥거림이 생기고 결국 서비스 센터에서 변속기 교체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의 빠른 마모인데요. 일반적으로 디스크와 패드는 일정 주행 거리가 되면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죠. 하지만 익스플로러의 경우 유독 교체 주기가 짧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친구 차량도 브레이크 관련 문제로 디스크와 패드를 교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고질적인 이슈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익스플로러 차량을 중고로 구매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 관련 리콜 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차량이고요. 브레이크 관련 리콜은 2020년부터 22년식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이전 모델에서 리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중고차로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리콜 내역과 수리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은 상당히 훌륭하지만 유지비나 수리 비용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우디 Q5 차량입니다. Q5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요, 고급 차량일수록 전자장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 중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실차주인 저희 고객분 중 한 분께서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객님은 겨울철 MMI 시스템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내비게이션과 오디오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짧은 주행 거리야 괜찮겠지만 장거리에는 많이 불편하겠죠. 이 문제로 정부서에 갔더니 센서 문제라고 진단을 했고요. 수리비가 무려 180만원 이상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어컨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서 냉방 성능이 떨어지고요. 소음이 발생했으며 이를 고치는 데만 해도 추가로 200만원이나 더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어 잠금 장치와 창문 등 전기 계통에서도 자주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수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머리가 아프셨겠어요. 고객님은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Q5 같은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실 때에는 꼭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 특히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정비 이력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장치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 비용도 크고 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 차량 연식은 2017년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년식 Q5 모델이 완전 변경, 풀 체인지된 시기로 신기술과 전자장치가 대거 적용이 되면서 초기 모델에서 일부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지프 랭글러. 랭글러는요,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내구성 문제로 유지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랭글러 때문에 저희 카센터에 자주 방문하신 고객님 계신데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주말마다 캠핑, 오프로드를 즐기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변속기 과열이나 변속기 충격 같은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프로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더 빨리 생겼고 결국 변속기 수리하는 데만 약 350만원 이상 쓰셨다고 합니다. 또 브레이크 쪽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페달 작동 불량이나 소음 같은 게 계속 발생을 해서 여기에만 수리비 120만원 이상 쓰셨다고 합니다. 이건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연료 시스템에도 누출 문제가 생겨 리콜된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께는 유지비나 수리 비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이 차량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오프로드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정기점검과 소모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요. 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느리고 정비 네트워크가 제한적이라서 수리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차량은 BMW X5 차량입니다. BMW X5는 정말 멋지고 성능도 뛰어난 차라서 인기가 많은데 이 구동계랑 전기계통의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한 형도 이 차를 탔는데 처음에는 냉각수 경고등이 떠서 점검받으러 갔더니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로 약 200만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계기판 고장이 나서 100만원을 더 썼다고 합니다. 형이 그러던데요, 야, 차는 진짜 좋은데 이 관리비가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X5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유지비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X5도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냉각수 상태와 전자장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예기치 않는 수리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세대입니다. 랜드로버가 고급 브랜드로 유명하긴 한데 직전 4세대 디스커버리 차량은 품질 문제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 고객님 중에서도 신차를 구매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차를 산지 1년 만에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경고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센터에 맡겼더니 엔진 수리를 권장했고 이후에도 전자장치 문제로 몇 번 더 고생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스펜션에도 문제가 있어서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머리도 아프고 신경 쓰기 싫어서 3년 만에 저한테 중고차로 넘기셨습니다. 디스커버리 4세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 구매 전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엔진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주행 중 경고등이 자주 점등되는 모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일하게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해당 문제되는 차량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생산된 모델이고요. 특히 6기통 3.0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서 엔진 베어링의 조기 마모로 인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들은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고질적인 결함과 높은 유지 비용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만약 중고차로 구매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정비 이력과 리콜 기록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요. 가능한 한 공인정보사를 통해서 상태 점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입차는 부품 수급 및 AS 애프터가 구매 이후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요, 구매 전에 꼼꼼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렵고 힘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운행하시는 분들 위해 저 셀카 대표 엄마너가 차를 직접 수리해드리는 엄직구 콘텐츠까지 직접 출연만 해주신다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너였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 매니저, 카 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너였습니다.